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책은 아들 셋 엄마의 돈 되는 독서라는 책입니다. 김유라 지음, 차이정원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돈도 없고 시간도 없지만 부자가 되고 싶은 엄마들에게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저자가 직접 경험하고 이룬 사실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어린 아들 셋을 키우는 전업맘에서 재테크 전문가가 되기까지 꿈을 이루는 독서를 실천했던 저자가 말하는 북테크의 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이라는 변화의 씨앗을 만난 순간 울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 인생은 바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바닥이었습니다. 삶의 희망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었기에 지금 이 시기만 지나면 좋아질 거라는 위로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심리 상담이라도 받아보고 싶었지만 비용이 많이 들 것 같고 한두 번으로는 될 것 같지도 않아서 꺼려졌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무기력의 수렁에 빠져 아무것도 못할 때, 아니, 안 하고 있을 때 친한 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의 근황과 기분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으니 언니가 대뜸 책을 추천해 줬습니다. 사실 그 언니는 나보다 심한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꾸준한 책 읽기와 독서 모임을 통해 우울증을 딛고 일어선 경험이 있었습니다. 책을 읽어봐. 정말 많이 좋아질 거야. 고작 책으로 뭐가 달라진다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이겠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무기력하게 지내기엔 아이들에게도 너무 미안했고 무엇보다 내 자신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뭐라도 하고픈 마음이었습니다. 삶을 바꾸는 독서로 북테크를 시작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부자로 사는 길, 부자 엄마를 선언했습니다. 나부터 달라지겠다고 결심한 이후 나는 스스로에게 한 가지를 더 선언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라고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겠다는 그런 의미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자립해 당당하게 생활하고픈 의지의 표명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더해 정신적으로도 풍족하게, 심적으로도 넉넉하게 살겠다는 그런 다짐이었습니다. 돈이 없는데 마음이 너그럽기 쉽지는 않고 마음이 궁핍한데 돈이 있다고 행복할 리 없었습니다. 나는 몸도 마음도 부자로 살고 싶었습니다. 정신의 빈곤을 채우고 물질의 가난을 극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책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통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여유로운 사람, 부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라 부자 엄마가 되기로 했습니다. 왜 책이었냐 하면 책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니 살면서 중요한 순간마다 나도 모르게 늘 책을 펼쳤습니다. 아이를 임신했을 때, 재테크에 실패했을 때, 무기력의 수렁에 빠졌을 때, 자이든 타이든 책을 읽었습니다. 기대고 의지할 것이 오직 책뿐이었기 때문입니다. 24의 나이에 일찍 결혼한 탓에 대부분 미혼이었던 친구들은 독박 육아의 어려움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어른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라며 오히려 나를 다그치기 일쑤였습니다. 이럴 때 책은 내 울음을 묵묵히 들어줬고 내 분노와 짜증에도 화내지 않았으며 한결같이 내게 필요한 위로와 조언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니 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책은 나를 생각할 시간, 나를 돌아볼 계기를 마련해주는 수단이었습니다. 책을 읽을수록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그의 사정을 헤아리고 그의 이야기에 피드백을 줘야 했지만 책과 나누는 대화는 철저히 이기적일 수 있었습니다.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내 상황만 고려하면서 책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나에게 대입해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서적으로 풍족해지기 위한 수단으로 책처럼 좋은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책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알짜 정보만 쏙쏙 뽑아놓은 강의를 듣거나 재테크로 성공한 사람을 만나 직접 배우는 것이 훨씬 빠른 길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돈도 시간도 없는 전원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프라인 강의는 정해진 시간에 맞춰 참석하기가 어려웠고 온라인 강의는 마음먹고 컴퓨터를 켰다가도 갑자기 들려오는 쨍그랑 소리나 아이의 울음소리에 후다닥 달려가야 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하지만 책은 시간이 나면 컴퓨터 부팅 같은 준비 시간 없이도 바로 펼쳐 들어 읽을 수 있었고 또 일이 생기면 그대로 덮었다가 다시 펼치면 그만이었습니다. 돈 되는 독서, 인생을 바꾸는 독서, 북테크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책으로 내 삶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순간순간 필요에 따라 책을 집어들었다면 이제는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한 뚜렷한 목표를 세운 후 그 방법으로 독서를 택한 것입니다. 책은 대체 언제 읽으셨어요? 아들 셋 키우랴, 살림하랴, 책 읽을 짬이 진짜 나나요? 많은 분들이 늘 묻는 질문입니다. 당연합니다. 설거지며 빨래며 청소며 집안일만 하기에도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판에 잠깐 한눈 팔기 무섭게 사고치는 장난꾸러기 아들이 하나도 둘도 아니고 무려 셋입니다. 설사 여유 시간이 생기더라도 이미 방전된 체력으로는 누워서 쉬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엄마들이 비슷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독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최소한 다음의 두 가지는 확보해야 합니다. 1. 시간, 2. 체력.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가장 가지기 힘든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여유 시간이 생기기를 기다리는 대신에 그냥 틈틈이 무조건 책을 읽는 것입니다. 아이가 나를 찾지 않는 순간이 잠시라도 나면 이때다 싶어 바로 책을 펼쳐 들었습니다. 12시를 두 번 사는 엄마는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난 12시엔 대부분 깨어서 활동하지만 밤 12시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곤히 잠들었을 이 시간을 치열하게 보내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북테크를 시작한 이후 나의 주요 독서 시간은 밤 12시였습니다. 여기에 달달한 믹스커피 한 잔을 곁들여 재미있는 책 한 권을 손에 쥐면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낮에는 육아와 살림으로 고된 시간을 보내고 밤 12시에 찾아온 나만을 위한 시간은 진정한 힐링의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이라도 더 자야 내일 컨디션이 괜찮을 텐데 내가 무슨 수험생도 아니고 새벽까지 깨어 있어야 해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시간을 진정으로 즐기게 되었습니다. 하루 중 유일하게 혼자 있을 수 있고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니 소중하고 또 소중해 1분도 허투루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책은
그 소중한 시간을 귀중하게 만들어주는 값진 수단이었습니다. 책이 정말 재미있으면 새벽 2시, 3시까지 읽은 것은 물론이요, 밤을 지새운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의무감으로 지식을 얻기 위해 읽는 어려운 책은 금방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북테크 초반에는 재미있는 책을 주로 공략했습니다. 당장은 책과 친해지는 것,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미없는 책은 졸음이 쏟아지기 전에 다시 책꽂이에 꽂아두고 또 다른 재미있는 책을 꺼내 들어서 계속 책 읽기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 12시의 장점은 모두가 잠들어 있어서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메신저나 전화도 울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부동산 투자 정보를 얻을 때도 늘 밤 12시를 활용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지도를 보고 매물을 살폈습니다. 경매에 관심을 가졌을 때도 이 시간에 주로 검색했습니다. 누구도 방해하지 않으니 오로지 정보 검색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밤새 검색하고 모르는 것을 찾아가며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다음날 직접 부동산을 찾아 물건을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미라클 미드나잇은 책을 읽기 위한 시간으로 출발해 재테크를 위한 연구의 시간으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여전히 이 시간을 절대 놓치지 않고 지키고 있습니다. 미라클 미드나잇을 누리기 위해 내가 꾸준히 하고 있는 일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1. 내가 깨어 있기 쉬운 고요한 시간을 선택한다. 2. 재미있는 책을 쌓아놓고 독서의 시간이 기다려지게 만든다. 미라클 미드나잇의 그 시간들 덕분에 나는 공부하고 또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체력이 곧 독서력입니다. 살림에, 육아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엄마들에겐 체력이 곧 독서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책을 읽을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북테크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애초에 쓸데없는 일에 내 소중한 체력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내가 체력을 비축하기 위해 하지 않았던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쇼핑을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마트를 가는 건 돈도 아깝지만 시간이 가장 아까웠습니다. 간단한 물건 2가지 사러 가는데도 왔다 갔다 하는데 몇 시간이 훌쩍 소요됐습니다. 둘째는 이웃을 자주 만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 브런치 먹고 커피 마시며 수다를 떨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긴 합니다. 마음 맞는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정말 즐겁지만 내가 공부하고 성장해야 할 타이밍에는 그 즐거움을 잠시 뒤로 미뤄두었습니다. 사실 돈을 지독하게 아낄 때는 돈이 없어서 못 나가기도 했는데 어쨌든 덕분에 체력을 많이 아껴서 그만큼 독서와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뿐 아니라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도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두뇌에서 처리해야 할 정보가 많아지면 책에서 얻은 정보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셋째는 청소도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엄마들이 체력을 가장 많이 잡아먹는 것이 바로 살림입니다. 하지만 살림을 손에서 놓을 수는 없는 노릇. 나의 경우 책을 읽는다고 살림을 등한시하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체력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아낀 체력은 모두 책을 읽는 데 썼습니다. 체력을 잘 확보하면 집중력이 높아졌고 그만큼 독서력도 향상됐습니다. 더 적은 시간을 들이고도 더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었던 덕에
아이들을 돌보고 살림을 챙기면서도 읽기에 굶주린 내게 책을 흠뻑 부어줄 수 있었습니다. 체력이 곧 독서력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책을 통해 저자가 어떻게 달라졌고 인생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스토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하시다면 이 책 아들 셋 엄마의 돈 되는 독서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삶이 여유로운 진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